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즌 주말에 생각 정리를 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국내에서도 정말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은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에서 발생했던 그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사실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백신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다 잡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데 뭐 영국발도 있었고요. 뭐 남아공발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나 전파력은 좀 높진 않았지만 최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변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과거에 그 처음 오리지널 코로나가 터졌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 이스라엘처럼 바이러스를 크게 격파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거의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로 지금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델타 변이로 지금 퍼지고 있고, 호주 마찬가지고요. 미국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시즌에서 얼마 전에 수출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었죠.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사실 시즌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도 최근에 보면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백신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맞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의 백신은 오리지널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백신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결론적으로 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진단을 하면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수입을 내면서 시즌이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던 재료들을 터트려 준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시즌 내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줄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사람들의 관심들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좋은 기업이고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전염력도 지금 높고, 여기에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침투를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또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인도발 변이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코로나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는 사라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계속적으로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무겁다. 저도 이제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 미래의 우리 자식들 맨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어린애들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셀트리온에서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한 치료제라도 좀 개발이 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 없이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담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러면 이 진단키트는 당연히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보시면 델타 그리고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서는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델타와 델타 플러스 변이에, 자, 지난 25일까지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지금 263명까지 발생했고요. 인도,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등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자, 시젠, PCR 등 변이 검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진단 시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델타 변이 그리고 강력한 변이 이런 걸로 인해서 엔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백신이 사실은 좀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은 나라,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 변이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는 없고 침투를 하고 있다. 돌파 감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진단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가 이 진단키트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근데 이 진단키트가 하나의 강력한 돈벌이 수단인데, 이 돈벌이 수단이 1년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언제가 될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돈을 계속적으로 벌면서 이 연구개발, 특히 시젠이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과거에 목표를 세웠던 뭐 기간이 예를 들면 20년이라면 돈을 많이 벌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젠에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에서도 돈을 많이 쓸 거고, 인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뭐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이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이 유보율을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우리는 지켜보면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밖에 없다. 왜냐? 백신을 맞으면 결론적으로 치명상을 어느 정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치명률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백신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단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백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오리지널 코로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들다 보니 이 델타 변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퍼지고 있는 속도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 말은즉슨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델타 변이가 현재 100개국에서 확인이 됐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시젠의 점유율이 높은데,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5명 중 1명이면 20%거든요. 20%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다는 거고, 이 델타 변이를 만든 시젠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보다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백신 다 맞고도 지금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섣부른 입국 제한의 완화에 이제 델타 변이가 유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는 곳이고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곳인데요. 저도 사실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접종 완료자 6명이나 코로나19에 사망을 했고요. 이스라엘보다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인도발 델타 변이를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 백신이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까지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방패가 처음에 코로나19라는 쉽게 얘기해서 하사를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살이 아니고 돌멩이가 날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방패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화이자 백신 맞은 40대 남성이 4시간 만에 또 사망을 했죠. 자,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사람들이 이 백신에 대한 또 불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라든지 좀 큰 나라들, 특히나 국민들이
특히나 저희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은 국민성이 그나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따라주는 국민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다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 모여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협동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과연 백신에 대한 또다시 불안함과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백신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맞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와 반대적으로 또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적인 이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슈퍼 백신이나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슈퍼 치료제가 나와줘야 이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는 종식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지금은 델타 변이지만 뭐 나중에는 정말 뭐 오메가라든지 이런 것도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정말 뭐 슬픈 얘기긴 한데, 이제는 코로나19를 뭐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최소화를 해서 치명률을 낮춰야겠냐라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혹시 보셨는 분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는 게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단 지금보다 치명률을 낮춰서 걸리더라도 치명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밀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장점은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뭐 죽거나, 누군가가 뭐 코로나가 옛날에 우리가 폐렴이 걸렸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폐렴 걸렸다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코로나19 걸리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다. 근데 미래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치료도 받고 그래도 괜찮다. 독감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 이 정도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말에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젠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진단키트 코로나19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진단이라는 이 시장성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진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시제는 그 중에서도 제품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점적으로 독점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많은 돈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글로벌적인 회사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끝까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재미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주에서 이 배당을 분기 배당으로 이렇게 주는 회사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와 잉여금이 있다면 예금, 적금이라 생각하고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준다면 추후 5년, 10년, 20년 뒤에도 이 진단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그 섹터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나 비단 이런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좋은 종목처럼 시젠도 저는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지만 시젠은 테마주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치주에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현대자동차처럼 틀림없이 좋은 바이오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이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익절을 하시거나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제가 좀 영상이 좀 길었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시즌 뭐 어떤 뭐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뜨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